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이지. 적분법. 자, 적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적분이라는 것이나 미분이라는 것은 조금 큰 틀에서 보면은 차원을 낮춘다가 미분이고 차원을 높여간다가 적분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길이를 적분했을 때 뭐가 되니? 면적이 되고, 면적을 적분했을 때 사실은 부피가 돼.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그 미적분까지도 사실은 부피에 대한 적분은 나와 있지 않아. 이제 작년, 그러니까 개정 전까지만 해도 부피 적분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부피 적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 그 대학 수학, 대학 미적분하고 이제 넘어간 상태고. 거기 뭐 이제 뭐 실린더리컬 메셔드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생각해야 될 거는 미적분에 부피가 있구나. 있다. 이상하게 있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길이를 적분하면 면적이 된다. 면적을 적분하면 부피가 된다. 딱 요것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굉장히 짧게 잘라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게 미분이고 그 잘라진 것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게 적분이야. 그래서 실제로 수학 2에서, 수학 2에서 얘기하는 적분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면적이야. 그냥 면적을 구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로만 생각하면 돼. 물론 여기 면적이라는 것은 음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대신 여기서 우리가 그냥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거지. 딱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0보다 작은 요쪽 쪽에 있는 이 면적은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음수로 나온다는 거야.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그리고 정적분할 때도 만약에 작은 데서 큰 곳으로 적분 구간을 잡으면 여기는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적분 구간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잡으면은 그냥 어떤 값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베타분의 알파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다 그냥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사실은 적분의 다야. 연산 자체는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잖아.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다항함수의 적분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정말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적분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사실은 이것은 미적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기억하지? 그지? 극한으로 나타낸 함수. 기억이 나죠? 구분부적법 있잖아. 그거. 그럼 보면은 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렇게 된 벽이 있고 여기서부터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 것은 여기 면적을 구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여기 면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 여기에 아주 미세한 사각형들을 엄청 많이 그리는 거야. 이거 쭉 나눠가지고 이 사각형들을 다 이제 우리가 면적을 구해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내가 다 더하면 이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 그런데 요 사각형의 이 가로의 길이를 거의 0에 가깝도록 무한대로 해가지고는 줄이면 거의 선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 선들을 결국엔 하나하나 다 써놨을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 쌓아놨을 때 결국엔 이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요거야. 그럼 뭐야? 더하는 것은 서메이션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이고 이것을 극한까지 나누겠다라는 것은 극한이거든. 리미트 극한이거든. 사실 이 리미트 서메이션이 나중에 결국 기호로 이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적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전부 다 서메이션과 리미트의 특징을 그대로 갖게 돼. 자, 리미트나 서메이션이나 대부분의 경우에 요거는 있어. 해봐. 자, 리미트 fx 곱하기 gx는 얘는 뭐야?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적분 같은 경우도 다 그것은 가능해. 전부 다 가능해.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니? 안 되는 거. 얘에서 안 됐던 거 혹시 기억나? 얘에서. 그렇지. 곱하기 나누기 얘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봐봐. 자, 서메이션 해가지고 어떤 fx랑
곱하기 gx를 했을 때 얘를 나눠가지고 얘 fx 곱하기 얘 gx 이게 안 된다고.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적분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얘 같은 경우는 fx, g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는 곱해진 상태로 바로 적분을 해야지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적분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만 이 적분할 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뭐 상수는 앞으로 나오면 되고 이것은 이 뭐 리미트나 이 서메이션하고 다 정확히 다 동일해.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부정적분 문제는 대부분 미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잖아. 근데 정적분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거든. 여러 식으로 뭐 문제, 뭐 면적을 낼 수도 있고, 뭐 속도나 가속도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냥 부정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미분하고 연계가 된 상태로 문제가 출제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분법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들은 몇 가지 한번 보면서 가자고. 정적분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 마지막. 정적분 할 때는, 부정적분 할 때는 적분 상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적분 상수. 자, 몇 가지 정리해보자. 자, 어떤 적분 해가지고 fx가 나오고 dx가 있을 때, 얘를 적분한 것은 f 라지 x 플러스 c. 요거 빼먹으면 안 돼. 요거 빼먹으면 안 돼. 나중에 정적분에서는 어차피 빼는 것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부정적분에서는 요 c를 반드시 구해야 되고, 여기서의 dx는 얘를 적분상수라고 그러는데, 자, 이 안에 있는 숫자에 x가 아닌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하자는 거야. 여기에 x가 아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 적분상수가 아닌 문자가 얘 들어가 있으면 걔는 그냥 상수 취급해가지고 계산하면 그냥 다 끝나. 상수 취급합시다. 요거 정도가 이제 부정적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야. 더 이상 없어 사실은. 요런 문제가 이제 부정적분 문제인데, 네, 우리 요거 보면은 뭐가 떠오르니? 얘를 보는 순간 이런 x 플러스 y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 얘는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미분 공식이 떠올라야 돼. 어떤 거? 뭐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f 프라임 x다. 요 공식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야. 이 문제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앞으로 출제가 더 이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돼. 요거 자체가. 결국에는 미분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극한값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느냐, 이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첫 번째 단계는 x, y, 0 이걸 먼저 구해서 x 0 요걸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에다가 x 플러스 h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게 두 번째야. 첫 번째를 왜 해야 되느냐 봅시다. x 플러스 y, x도 0이고 y도 0이면 성립하겠지. f0은 f0 플러스 f0 플러스 4 0 0 없어지겠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0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요걸 일단 먼저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거 넣어봐야 돼. 좀 귀찮아질 것 같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를 여기다가 저걸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해볼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f h 플러스 4x h x 플러스 h 플러스 3 마이너스 f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길지? h분의 x 플러스 h가 저거니까 fx, fh, 4x, h, x 플러스 h 플러스 3 원래 있던 거 fx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일단은 fx가 없어져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어. 무조건 없어져.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제 0으로 갈 때, 자, 요거부터 하면, 요거 약분되겠네, 그러면은. 그지? 약분되겠네. 그러면은, 4x, x 플러스 h, 요거 지금 없어져 보고, 플러스 h분의 fh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니? 그지? 근데 얘는 봐봐. h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h가 0으로 간다고. 0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야?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은 4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앞에 있는 거. 그지? 무슨 3? 응? h 때문에. 이거 때문에? 미안해.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서. 자, 맞지? 4x 제곱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이거 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f0이잖아. f0이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네. 아 여기다 이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 이거 이 3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를 다 풀어본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뽀록이 나지, 그치? 딱 보고 아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해가지고 바로 뽑은 거야. 자 여기가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3이 여기 이제 일단은 플러스 3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3 이렇게, 그치? 근데 마이너스 3은 F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또 F0 이렇게 놔둘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F 프라임 0 이렇게 되겠지. 얘는 결국에 뭐냐면은 4x의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0 이렇게 되는데 F 프라임 0이 분명히 주어졌을 거야. 2지. 얘가 2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4x의 제곱 플러스 2야. 이게 뭐야? 얘는 뭐야 얘는? F 프라임 x. F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F 프라임 x가 4x의 제곱 플러스 2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F3이잖아. 그럼 얘를 적분해야지. 적분하면은 자 4x의 제곱 플러스 2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얘는 몇이니? 3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그지? 근데 여기서 f에다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이게 fx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3 넣으면은 뭐 답은 나오겠죠? 그렇지? 이거 니들이 해봐. 나올 것이야. 자, 이제 부정적분의 문제는 사실 이 정도가 한계야. 부정적분의 문제는 이 정도가 한계고, 결국엔 적분 문제는 면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문제는 결국 정적분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정적분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 자, 정적분은 결국에는 뭐야? 면적이지, 면적. 면적이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 정적분의 값은 숫자. 이거 이렇게 기억해 돼. 정적분은 숫자다. 결국에는 숫자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버리면은 0이 된다. 적분을 생각할 때, 정적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미분을 만약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제가 반드시 숫자가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정적분 할 때 뭐 일단 당연히 면적이란 것은 다 알 것 같고,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할 때와 여기서 이쪽으로 위끝 아래끝이 바뀌면은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이 x축보다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정적분은 다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정적분 할 때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주기함수. 아마 여기 문제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주기함수랑 우함수, 기함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단 집어넣긴 넣었을 텐데, 자 생각해보자. 우함수나 기함수는 뭐야? 우함수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은 f-x와 fx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이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냐? 자, fx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이 마이너스는 여기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 자, 이 표현 방식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이것은 우함수다, 기함수다라는 걸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은, 자, 우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 x는 제곱 이런 거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를 a라고 한다면은 여기 면적이 동일할 거 아니야. 어쨌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정적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은 얘는 0에서 a까지 fx를 한 다음에 그냥 2배를 해준 것과 동일하다는 거야. 아셨지? 근데 왜 위끝 아래끝에 0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되게 숫자가 편해져. 계산하기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좀 편하다는 거야. 자, 기함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x의 세제곱 이런 함수가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를 똑같이 a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의 그 넓이가 완전히 동일한데 여기 넓이가 마이너스 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정적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얘가 0이 돼버려. 그런데 얘는 자 다항함수에서 지수가 이거야. 결국엔 이거야. 지수가 짝수야. 지수가 짝수인 게 핵심이고 여기서는 지수가 홀수야.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를 짝함수라고도 하고 기함수를 홀함수라고 해. 자, 그런데 자, 미분 적분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은 자, 우함수를 미분하면은 기함수가 된다.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 우함수와 기함수는 계속 미분 적분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 자, 생각하면은 이 F2, F2, F제곱, X의 제곱 적분하면 X세제곱 나오는 거고 얘 X세제곱 미분하면은 X제곱 나오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다항함수에서는 미적분을 할 때마다 이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리고 이것은 다항함수가 아니라 일반 초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실 면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봐봐. 얘를 적분한다라는 것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적분했을 때. 그러면은 기함수가 된다고. 적분값 자체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복잡하면 생각할 필요 없어.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나오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나와. 자, 알고 있지? 사인 적분하면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사인은 원점 대칭인 기함수, 코사인은 y축 대칭인 우함수잖아. 우함수, 기함수는 그렇게 바뀌어. 근데 뭔가 우함수라든가 기함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미분 적분했을 때 그게 상호간에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항함수에서는 홀함수가 짝함수로, 짝함수가 홀함수로. 그런데 문제에서 보통 이것이 너무 뻔하게 주어져. 왜냐하면은 뭘 구해라 하면은 위 끝과 아래 끝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그렇게 딱 주어졌을 때는
뻘짓하지 말자. 우함수, 기함수의 어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풀면 된다. 이게 우함수, 기함수의 접근이야. 주기함수는 똑같은 게 계속 바뀐다는 거야. 똑같은 게 계속 바뀐다는 거. 아, 그리고 여기서 우함수, 기함수를 조금 이상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있어. 자, 이 우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f의 1-x, f의 1 플러스 x 이런 거 있어. 얘는 어떤 함수냐면은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한테서 이만큼 더한 것과 얘한테서 이만큼 뺀 것의 값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아져야겠지. 이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알았지? 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계속 가르쳐주는 뭐냐면은 승현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거야. 조건을 있잖아. 이상하게 줘. 근데 그 주어진 조건이 결국에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 건지 알아? 여기서 네가 이것이 조건을 얘기해 주는 게 도대체 너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계속 묻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너희들이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조건이 이런 식으로 된다. fx는 f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주기가 4라는 거야. 4라는 주기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놈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너무 좀 간단한 거니까. 근데 주기함수는 한번 그려봐야 돼. 실제로 그려보고 숫자 한 번씩 써봐. 대충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마. 절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틀려. 장담할게. 제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대충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기함수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표현하는 방식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라.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표현 방식. 자, 우함수, 기함수는 경련 정도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고 주기함수는 거의 매번 나오고 있어. 그 표현 방식을 정확히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함수긴 우함수인데 조금 이상한 이런 식의 값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필요하게끔 쓰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우함수로 만드는 방식이 되게 간단해. f에다가 1만큼을 전체적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너무 어렵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우함수, 기함수를 활용한 문제 하나랑 아마 주기함수를 활용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이제 하나 표고가 놨으니까 한번 먼저 봅시다. 이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먼저 그냥 정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애들이 저거 뭐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전개해가지고 쓰면 돼. 자, 봅시다. 자, 정적분 A에서 B까지 자, x 플러스 k의 제곱 fx의 dx야. 그럼 이 k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네. 그것만 생각을 먼저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저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개하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가장 먼저 전개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 다른 거 뭐 할 게 없어 보여 내가 봐도 그냥.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fx dx 딱 봤을 때 x 있고 x 제곱 있고 별로 어렵지 않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얘는 자 A에서 B까지 x의 제곱 fx 여기 x 제곱은 없네. x 제곱 여기 있네. 플러스 a dx 뒤에 생략한 거다. 여기까지 2kx fx 플러스 a에서 b까지 k 제곱 fx dx입니다. 다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봅시다. 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지. A에서 B까지 2K X F X 플러스
K 제곱 A에서 B까지 fx 이렇게 될 거고, 됐죠? 여기 K는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던 거야. 최소값 M을 갖는다고 했던 거야. 그럼 얘는 또 다시 한번 X제곱 여기 한번 있는데 요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조건 정리해볼게. A에서 B까지 X제곱 fx 더하기지 2 A에서 B까지 fx dx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봅시다. 얘가 A에서 B까지 x 제곱 fx인데 얘가 아마 요거잖아. 요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A에서 B까지 fx dx가 5잖아. 5니까 2, 5, 10이고 마이너스 하면 얘가 무려 마이너스 25가 되니? 맞냐? 나 틀리면 안 되니까. 얘가 5잖아. 그지?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여기로 갔을 때 마이너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25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네. 그지? 얘가 마이너스 25네요. 자, 플러스지. 플러스 2k 몰라. 자, 얘는 뭐야? xfx 요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k. k 제곱에 요거는 그냥 5잖아. 플러스 5k의 제곱. 자, 여기서 뭐로 하는 게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은 뭐야? k에 대한 이차함수잖아. k가 몇일 때 아마 5로 묶으면 4니까 2 정도 될 것 같아. k가 2일 때 최소값 m 같겠지. 이거 그냥 꼭지점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냥 정적분의 어떤 그냥 문자를 사용한 정적분 문제일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푸어한 문제는 아마 안 나올지 싶고, 실제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겠지. 이거는 이제 딱 봐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이거 우함수, 기함수 문제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돼. 답은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우함수, 기함수 문제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fx 봅시다. fx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자, 얘는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를 전체를 제곱을 해준 거야. 요거 먼저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dx의 제곱인데, 자, 2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잖아. 그러면은 일단 기함수 애들은 다 없어지겠지. 홀수 승인 애들은 다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야, 얘네들은. 그지? 거기다가 짝수 승인 애들은 0에서 2까지 한다면 2배 해주면 되잖아. 0에서 2까지 2배 해주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3 dx. 이거 3까지 빼줍시다. 쉽게 봅시다. 3, 2, 6이지? 6에 0에서 2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 dx. 여기에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다항식도 그냥 쉽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A는 뭐야? 자, 이거 값을 계산해야겠네. 진짜. 야, 니들 한번 해봐라. 오래간만에 손 좀 풀어보자. 점수 나온다 진짜.
계산 좀 더러운 문제다. 밑에 것도 지금 x를 곱해줬잖아. x 곱해주면 여기다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곱해줘가지고 쭉 한 다음에 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기함수인 애들 다 싹 다 없애버리고 우함수만 갖고 표시를 했더니 요게 나왔어. 그럼 요것도 계산해가지고 2a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과 요거 계산한 값이 동일하게 되도록 a 값을 정해주면 돼. 야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우함수, 기함수 문제야 이런 건 대부분이. 다음은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끝났으니까 주기함수가 나오겠지. 주기함수인데, 봐봐, 주기함수는 대부분 이렇게 위끝 아래끝이 되게 뜬금없는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주기함수니까 저게 아무리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상황이 되어 있어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반복 곱하기 하면 반복된 숫자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그런데 봅시다. 자, 얘가 4를 주기로 갖고 있고 x가 마이너스 2에서 2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일 때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다면은 얘가 계속 반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요거 굳이 힘들게 그래프까지 막 어렵게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fx는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이기 때문에 얘는 2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지. 2, 4, 8 x니까 얘는 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겠네. 자, 여기가 2 마이너스 2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2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거든. 얘는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요런 그래프가 돼. 이렇게 있지. 그치? 여기 그럼 최대값은 어딜까? 여기가? 1? 아니야. 1 아니야. 1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착각하지 마. 1 아니야.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가르쳐주면 나열이 될 거야. 얘 1은 아니야. 죽어도 1 아니야. 아마 내가 알기로 루트 3인가 그럴 거야. 루트 3인가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 내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자, 얘는 봐봐. 딱 봐봐. 이 3홀자 홀수니까 당연히 기함수잖아. 이거 원점 대칭인 거야. 그래서 얘는 정적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를 하면은 0이야. 근데 봐봐라. 얘가 마이너스 10부터 40까지잖아.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죽어도. 마이너스 2, 40을 대충 2니까 6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너희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 너희들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은 좀 적었어 생각하는 연습을 해. 이게 수학 문제 30문제잖아. 30문제 중에 하나 실수하면은 그게 등급이 그냥 하나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적어도 절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왠지 실수할 것 같은 것들은 실제로 그냥 한 번씩 그려봐. 그거 해봐야 몇 초 안 걸리거든. 그냥 제발 부탁인데 손으로 한번 그려보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 그럼 봅시다. 자, 여기서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0이야. 그러면은 여기 4 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까지지. 그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0부터는 봐봐. 이렇게 되니까 0, 0, 0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도 생각할 필요 없어. 2. 자, 6, 10, 14, 28. 또 몇이야? 계속해봐. 계속해봐. 4. 맞냐? 4 하니까 32, 36, 40. 여기까지냐? 맞아? 내가 어디서 빼먹은 것 같은데, 그치? 18이잖아, 이거. 잠을 못 자서 그래. 22, 26, 30, 34, 38, 40이잖아. 야, 38까지는 0이잖아.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은 남은 거는 요것만 남는다, 요것만. 그치? 요것만 남는다는 거야, 요것만. 다 생각할 필요 없고.
따라서 얘를 그냥 실제로 이 값, 우리가 구해야 될 요 값은 자 마이너스 10에서 40까지 fx dx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냥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 dx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거 할 때 요거 하는 거 내가 지금 중간에 헛짓거리를 하긴 했지만 너희들이 맑은 정신 상태에서 한다면은 몇 초 안 걸리잖아. 근데 이것을 막 뭔가 수식으로 계산을 해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귀찮아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수숫자 쓰면 되잖아.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요거 이제 여기다 2x제곱 마이너스 8x가 2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구할 수 있겠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이게 이제 주기함수로 나타나는 정적분의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적분의 여러 가지 뭐 활용 이런 문제들인데 한번 다음 저 뒷장 한번 봅시다.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냥 적어놔 볼게. 자, dx 뭐 알파에서 x까지 ft dt는 fx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dx 자 x분의 x 플러스 알파 ft dt면 f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공식처럼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미분을 활용한 좀 정적분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정적분 0 알파부터 x까지 ft dt 이런 거. 그지? 맞지? 아닌가? 그렇지. 알파부터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이래야지 저기 우리 아까 미분계에서 h가 0으로 가는 그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f 프라임 a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f 프라임은 f 알파가 되겠지. 나아지니까 f 알파.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1 정적분 x 여기에서 x까지 a에서 x까지 ft dt 역시 여기서 f 알파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그냥 아셔야 됩니다. 요거 그냥 얘를 그냥 적분을 해내면은 적분하려면 이 위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f에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f 자 이게 라지 f지 이 f에 자 t니까 알파니까 알파 이렇게 되니까 이게 x고 이게 h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h 되니까 얘는 그냥 f 라지 f니까 f 알파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봐야 돼. 자, 요런 형태가 눈에 보인다. 여기 저 적분 기호까지 요런 형태가 눈에 보인다. 내지는 요런 형태가 눈에 보인다. 얘는 우리가 함수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좋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만약 그냥 ft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자, 알파에서 x까지 자 x 마이너스 t의 ft dt 요것이 이제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되면 x는 뭐야? 얘는 미분 적분 개수가 t이기 때문에 여기서 곱해져 있는 x 같은 경우는 그냥 뭐냐면은 상수야. 이 안에서는 이 위에 x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어. 이 안에 있는 것은 오로지 얘에 대한 함수만 적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아마 문제가 다음에 있을 거야. 있는 걸 갖고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문제 여기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문제 풀이하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거의 그냥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면 돼. 어떤 문제냐? 이 문제야.
봅시다. 자, 얘 봐. 아하. 우함수네. 우함수. Y축의 대칭인 우함수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 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gx를 한번 내가 계산해 볼게요. 자, gx는 0에서 x까지 x-t, f, t, d, t 우리 이렇게 됐어. 그치? 근데 gx가 지금 미분한 값이 이렇게 다 계속 나오고 있네. 있잖아. 그럼 얘 미분하는 거야. 양변은. g 프라임 x는 자, 얘 이렇게 바꿔봅시다. 한번. 0에서 x까지 x, f, t, d, t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dt는 해봤네. 0에서 x까지 t, f, t, d,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 x가 적분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수로 나오고 0에서 x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요 미분이야. 미분법 얘기할 때 요 얘기해줬잖아. 애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거더라고. 앞에 미분 뒤에 미분 앞에 하면 돼요. 자, 앞에 미분 뒤에 할게. 그러면은 앞에 미분하면 1이잖아. 그냥 나오는 게 x, f, t, d, t 이런 게 첫 번째로 나올 것이고 뒤에 있는 거 뒤에 미분 앞에니까 플러스 x, f, x야. 얘 미분하면 그냥 fx잖아. 거기다 x 곱해지니까 fx 이렇게 되고 얘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없어져. 항상 여기 없어져. 항상. 자, 봅시다. 그러면은 g 프라임 x는 0에서 x까지 ft, dt라는 거지. 자, 이런 함수 애들 되게 헷갈려 하는데 자, ft가 조금 뻔하게 등장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자, 뭐 이런 함수라고 생각해 보자고 한번. 너무 뻔하지? 아무튼 가자. 자, 그럼 0에서부터 x까지의 적분한 값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x가 점점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있어?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지.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 면적이 점점 증가하잖아. x가 늘어날수록. 그지? 근데 요렇게 쉬운 문제 말고 보통은 얘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떤 문제로 등장하냐면은 이 fx를 굉장히 귀찮은 함수를 줘버려. 예를 들면 요렇게 된 이런 함수를 줘버려. 그런데 봐봐. 그럼 여기서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양수잖아. 그치? 내가 지금 이것이 만약 fx라면은 내가 g'x라는 걸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볼게. 처음에는 증가를 하겠지 당연히. 근데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는 폭은 계속 감소해. 그치? 그치? 증가하는 폭은 계속 감소하다가 이 지점까지가 딱 되면 극점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얘네가 음수로 나오는 지점이잖아. 그러면 점점 감소해. 감소하다가 얘한테 가가지고 다시 이제 증가가 다시 시작하겠지. 증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돼. 실제로 얘를 뭐 적분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긴 한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얘 면적하고 얘 면적이 같다면은 얘랑 얘가 2대1이야.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만약 3이면은 3에서 이런 함수가 돼버려. 이렇게. 여기 접하는. 이런 것까지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 풀 때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거야. 이것은 내가 좀 이따가 나중에 그 마지막 장에 한꺼번에 정리해 줄 거니까 이따가 보면 돼. 자, 그럼 이 함수를 한번 내가 생각해 보자고. 자, g 프라임 0은 0. x에다 0 넣으면 여기 0이니까 위 끝과 아래 끝이 같으면 정적분은 0이잖아. 0 맞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 프라임 x와 마이너스 x와 얘도 우함수냐 이 얘기야. 근데 f가 우함수지. 그럼 얘는 뭐야? 당연히 기함수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려. 이것을 gx 넣고 마이너스 x 넣고 이렇게 막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해. 그러니까 결국 머릿속에 그걸 갖고 있으라고.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 그러니까 얘는 틀려. 자, 극대값을 갖는다. 얘는 사실 극대값을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면적이라고 그랬지? 만약 fx가 요런 함수라고 치자. 요런 함수라고 한번 적을게. 그리고 요런 함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되는,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가 되는 극대값이 되고, 얘는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극소값이 돼.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지 극소값을 갖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면적 얘기인데, 면적. 야, 나도 이 정도 하면은 지친다. 마지막이다. 면적. 마지막. 면적. 속도 거리인데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자, 면적에 대한 얘기는, 자, 첫 번째는 함수가 하나만 주어졌을 때의 면적은 절대값을 세셔야지. 예를 들어서 fx의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fx의 dx를 구해야지 면적이 된다. 요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절대 계산 못해. 결국엔 뭐냐면은, 이런 면적을 구하라는 것은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만약 fx가 이런 그래프인데 내가 0부터 뭐 알파까지 구하라고 하면은 0부터 여기는 여기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적을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 두 번째, 만약에 자, 함수가 fx랑 gx가 나왔어. 그러면 fx랑 gx로 둘러싸인 면적,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얘는 무조건 뭐야? 위에서 아래 빼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요거랑 요거 구해라.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니까 면적 문제는 뭐냐면은 무조건 내가 그래프 정확히 그릴 수 있느냐, 그래프 정확히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요 얘기만 따지면 되는 거야. 요 얘기만 따져.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뭐다? 위에서 아래 빼주면 돼. 여기가 만약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중간에 여기가 감마라고 한다면은, 자, 위에 거가 뭐야? 얘는 알파, 자, 정적분 알파에서 감마까지 fx에서 gx를 빼줘야 돼. 더하기 감마에서 베타까지, 감마에서 베타까지는 얘가 위에 있잖아. gx가 위에 있잖아. gx에서 fx를 빼줘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이 면적, 이 면적 돼. 얘가 위쪽에 있건 중간에 걸쳐 있건 위쪽에 있건 상관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그냥 자동으로 면적이 돼.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게 나오게 돼 있어. 밑에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게 돼 있어.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그냥 뭐 고민하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가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야지. 이걸 구하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는 요걸 제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구하려면 그래프 내가 정확하게 스케일 맞춰가지고 그릴 줄 아는 거, 그거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돼. 결국에는 다 그래프 싸움이야. 미적분은 그래프 싸움이야. 내가 그래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게 바로 미적분이다.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면적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자, 면적 문제 이따가 내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자,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 자, 이것을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귀찮아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내가 알려줄게. 자, 특히나 2차 함수 같은 것과 1차 함수,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가지고 어떤 면적을 구하는 거 있잖아. 이거 혹시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 있니? 여기 면적 혹시, 여기 면적 구하는 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응? 몰라? 실제 내가 오늘 해줄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피탈의 정리였어.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극한값, 함수의 극한값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런데 지난 모든 수능과 평가원 문제를 보건대 절대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로피탈의 정리를 대부분 알고 있다라는 걸 평가원에서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면 좀 쉽게 나오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의 면적 같은 경우도 이거 공식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알고 있어. 너희들이 비정상인 이거야. 왜냐면 이것은 학교에서나 뭐 학원, 특히나 학원에서는 대부분 가르쳐. 나는 안 가르쳐줘 사실. 이거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할 때는 직전에 공식만 가르쳐줘. 어차피 수능에서 그래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런 면적을 구하라는 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x제곱이니까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는 일정하겠지. 여기랑 여기가 일정하겠지. 그치? 일정하고 여기 한 점을 지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을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t라고 두면은 여기는 t의 제곱이 되겠지. t의 제곱.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요 점을 내가 구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t로 인해서 나타내는 거야. 되게 지랄 같아요 진짜로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 빼기 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에서부터 t까지는 x 제곱 빼기 여기 함수 구해가지고 dx 요거 두 개 더했더니 18입니다. 요렇게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맞아. 그러면은 문제를 실제로 너희들이 풀어보게 되면 한번 해봐. 손으로는 한번 해봐야 돼 무조건. 한번 해보는데 아주 지랄 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이제 뭐 나중에 무슨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뭐라 또 얘기하더라. 고속 계산 공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근데 여기 면적은 있잖아.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냥 12분의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 그래가지고 여기 값과 여기 값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값이 3이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 그 공식만 이용하면 바로. 그러면 여기 A 값은 뭐냐면은 얘 곱하기 얘야. 얘 곱하기 여기 1이니까 1 곱해가지고 9가 돼. 그냥 답은 9야. 그래서 이것은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풀 필요도 없는 문제가 돼. 근데 그 공식이 조금 귀찮고 좀 많아.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게. 자, 마지막 속도 가속도 문제입니다. 자, 속도 가속도 문제는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봤지. 이런 문제 보면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이게 더 많아. 이분에서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실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게 많다면은 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를 적분하면은 미분이야. 움직임, 위치야. 그럼 결국 뭐야? 여기 있는 요 밑에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적분하면 요 밑에 이 면적이 그냥 움직인 거리야. 자, 얘까지 다 하면은 실제로 변위가 되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 거잖아. 근데 얘랑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돼? 내가 움직인 실제 거리.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하면은 다 해가지고 여기를 더하고 여기 빼버리면은 내가 실제로 원점에서부터 움직인 거리. 그 차이가 되는 거야. 봅시다. 자, T8에서의 점 P의 위치는 뭐죠? T8에서 점 P의 위치는 봐봐. 0에서부터 시작했어. 여기 면적 구해보자고. 3, 2니까 여기가 2지. 3이니까 몇이야? 6. 여기랑 여기는 3. 그럼 전체가 여기 위는 지금 9야. 그렇지? 여기는 4잖아. 4에 6이니까 2, 6, 12.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야? 8초 했을 때? 내가 또 어디서 계산을 해볼게. 6, 3, 1은 3, 9 맞고, 맞지? 12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한 거잖아. 얘는 앞쪽으로 움직였던 거고, 얘는 뒤쪽으로 움직였는데 뒤쪽으로 더 많이 움직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3만큼 뒤에 있는 거지. 그치? 맞아? 자, 점 T는 0에서 8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야, 그럼 얘 움직인 거리 다 더하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9하고 10이 더했으니까 21. 맞네. 원점에서 점 P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9. 여기까지지? 여기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쭉 멀리 가다가 다시 가까이 오다가 3까지 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멀리 간 거 9. 해가지고 얘도 맞네. 그래서 니은, 디귿, 요게 이렇게.
맞지? 자, 이게 속도와 가속도까지가 된 거고, 자, 그 뒤에 거. 이것은 너희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제일 잘 나온 교재가 요 마트 교과서. 요걸 갖고 내가 얘기해. 넓이의 특별한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식들은 지금 너희들 정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면은 대부분은 알고 있는 공식일 거야.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낼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냥 대놓고 나올 것이냐? 그것은 나는 좀 회의적이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중간중간에 내가 중간중간에 뭔가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거, 포물선과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의 넓이 공식 6분의 위에 알파 a는 뭐냐면은 최고 차이의 개수야. 그리고 만나는 점을 빼가지고 세제곱하는 거. 이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무조건. 자, 하나하나 지금 적어둘게. 자, 첫 번째 어떤 포물선이 있고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얘를 포물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일 때 요 면적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중요한 건 이것은 큰 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야.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어차피 Y축에 대해서 지금 그 다음 장 봐봐, 다음 장. 다음 장 보면은 Y축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나와 있는데 Y축으로 나오는 것은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나올 수 없음. 미적분에서는 나옴. 수2에서는 알 필요가 없음이야. 자, 두 번째, 포물선과 서로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공식이야. 이건 뭐냐면은 2번.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y는 mx 플러스 mn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느냐? 자, 요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자,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얘기야. 그런데 재밌게도 얘 공식도 뭐냐면은 그대로 얘랑 똑같아. 6분의 마이너스 절대값 a, 이 최고차의 개수야.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봐봐, 똑같지.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요거야. 얘의 기울기나 얘의 y절표는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오로지 얘네 둘이 만나는 점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랑 공식이 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 여기에 있는 요 x축이란 것은 m이 0이고 n도 0이면 x축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x, y가 전혀 이 m과 n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나 공식이 완전히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자, 2차 함수식에는 이런 식이 계속 등장한다. 이런 모양이 계속 등장할 거야. 잘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자, 이 아르키메데스의 넓이 구하기 요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것은 여기 거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이건 수열의 개념인데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요 x에 접하는 애가 있어. 접하는 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예. 그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 값이 베타라고 한다면은 얘 값은 항상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 요것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어디다 적어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가 서로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게 중요해요. 요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딱 나오게 될 것들은 요것들을 조금 이용하게 돼 지금. 자, 또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할 테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마 그것들이 지금 또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 좀 추가를 할게. 몇 가지만 추가를 할게. 자, 이제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한 개를 지금 더 이제 내가 설명해 줄 건 요거야.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두 직선과 접해. 좀 전에 봤었던 그거가 비슷한 형태야. 어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자,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이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자, 어떤, 여기다 찍지 말고 위에다가 좀 제대로 그리자. 좀 헷갈리거든. 자,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게. 이런 포물선이 있고, 자, 얘도 하나가 접해. 그리고 아까 봤던 거 비슷하게 여기도 한 번 더 접하는 거야, 이렇게. x, 이 직선이 두 개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x좌표를 베타라고 할게.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은, 자, 요 밑에 있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써줄게. 요 빨간색의 넓이는, 자, 12분의 똑같이 적어라. 12분의야 대신 10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나와. 이게 고속 적분 공식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했었던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이거 처음 이제 강의 들을 때. 그리고 자,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좀 분할을 해볼게.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뜰었을 때 이 점은 있잖아. 무조건 이 점을 이은 직선과 접선이 평행한 직선이 나와. 그래서 등차수열 요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좀 큼직하게 그려야지 아마 그 그림이 나올 거야. 이 알파와 베타를 정확하게 이은 건데 지금 이 그래프가 이제 아주 아름답진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마지막, 자, 여기 있는 넓이 있지. 여기 반쪽 넓이, 여기 지금 여기에서 딱 잘랐을 때 여기 반쪽은 정확하게 반쪽은 아니지. 근데 계산상으로는 반쪽이야 정확히. 여기 넓이는 몇이냐면은 24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얘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얘 값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요 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그냥 요걸 그대로 이게 만족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은 결국 여기에 있는 면적, 이 위에 있는 면적 있지? 이 면적은 몇이야? 얘잖아.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밑에 있는 면적은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세제곱. 그래서 면적 b가 얘랑 얘의 면적 b가 2대 1이 됩니다. 요게 최종 결론이야.
공식처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는 게 편할 거야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이 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마지막 그냥 외워야 될 거.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a 알파 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얘가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이거 좀 되게 복잡해. 자, 요거는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은 무조건 얘랑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된다는 거 x좌표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a 요거 알파 베타는 여기 점의 x y 좌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이거 여기 x 좌표 더하기 여기 있는 b, 그런 다음에 c를 더해주면은 요 좌표에 y 좌표가 나온다 이 얘기야. 요거는 좀 암기해두면 필요한 게 아까 문제 봤을 때, 자, 아까 문제 내가 다시 봐볼게. 자, 걔는 x제곱이잖아. y는 x제곱이야. b도 0이고 c도 0이야. 그래서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a는 1이잖아. 그런데 알파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잖아. 여기서 만났으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랑 여기 넓이가, 이 넓이가 몇이었다고? 18이었잖아. 여기가 18이라고. 그러면 봐봐. 여기서 면적 구하면 뭐야? 여기서 이 면적 한번 구해보자. 자, 12분의 1 베타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치? 그럼 뭐야? 2알파의 세제곱이니까 12분의 8 알파의 세제곱이 몇 것이란 거야? 18. 그러면 알파는 3이 될 거야. 3.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공식 알 필요 없고 3은 9에다가 1 마이너스 끝. 이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요즘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긴 높아. 그런데 이것이 요것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쓰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공식 자체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도 뭐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이 2대1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거. 이 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런 것들을 알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요거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이 점 되게 구하기 쉬워지잖아. x좌표군 y좌표군.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소리야. 편리하다는 소리. 자, 그리고 마지막 422페이지 되어 있는 거 다음 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두 XY 좌표. 자, 2차 함수가 두 개야, 2차 함수가 두 개. 그것도 똑같아. 자, A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얘네가 A는 0보다 크고 B는 A 프라임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면적은 자 6분의 똑같아. 얘에서 얘를 빼야 돼. A에서 마이너스 A 프라임. 그럼 여기 뭐 어떤 숫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2배가 되겠지?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양수, 여기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 다 비슷하지? 보니까 모양 자체가. 이게 실제로 다 정리해가지고 나온 거야. 자, 5번 봅시다. 5번. 3차 방정식, 3차 곡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텐데, 3차 곡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항상 여기에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일단 너희들 변곡점은 모르는데, 여기와 여기에 중점이라고 해. 변곡점이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야.
자, 변곡점을 기준으로 항상 대칭이야. 지금 변곡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인 곡선이 3차 함수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접할 때 이렇게. 여기 면적. 여기 면적 구하라는 거 자주 나와.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얘도 지금 똑같아. 자, 얘 최고적인 차이 개수가 a야.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야. 결국 a만 갖고 장난했죠. 아니 a만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지. a만 갖고 생각하면 돼. 이건 12분의야 그냥. 12분의 a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는 12분의야. 그러니까 자, 형태는 다 비슷하잖아. 요의 분모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돼. 얘가 이렇게가 안 되고 요렇게가 돼도 동일해. 응? 요렇게가 돼도 동일해. 여기 면적도 동일해. 여기하고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동일하겠지. 어? 처음 보는 거야? 어? 4제곱이야? 아, 4제곱, 4제곱. 세제곱까지 꼭 적분했잖아. 4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4제곱. 여기 4제곱. 여기 적혀있지?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 요거.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딱 찍었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을 수 있겠지.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면은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가 2대 1이야. 자, 따라서 이렇게 딱 3등분 했을 때 여기 길이의 중심이 꼭지점의 좌표가 돼. 얘가 2대 1이야, 2대 1. 요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야. 쉽게 생각하려면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 안 나왔어. 이거는 없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재를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교재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 뭐 나도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야. 나도 저기 옛날에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 오만 가지 강의 막 들어보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이후로는 별로 교재가 이걸 얘기하는 교재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희들이 기억을 하면은 되게 쓸모가 많이 있을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자,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2차 함수. 2차 함수는 딱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 옆에가 완전히 선대칭이지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를 y축에 대해서 딱 냈을 때 수선을 내렸을 때 얘가 완전히 같다. 1대 1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 자,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리를 할게. 근데 3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냐? 자,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원점이란다. 여기 변곡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야.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점을 갖고 쭉 되면은, 여기서부터 변곡점까지, 그리고 극점까지, 여기까지가 같아, 길이가. 얘가, 그래서 1대 2가 돼. 1대 1이 아니라 1대 2가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허접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 3차 함수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그릴 때 너희들한테 가르쳐줬었던 방법이 있을 거야. 수1을 나한테 배웠으면 정사각형 8개를 붙여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야. 변곡점, 극점, 극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 이렇게 돼.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중간 변곡점을 중심으로 한 모양이야. 정확하게. 그러면은 봐봐. 당연히 여기가 변곡점이잖아. 여기가 극점이야. 여기도 극점이야. 그러면은
자, 변곡점에서, 극점에서 딱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을 딱 그었을 때, 당연히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겠지.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선을 딱 그었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1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3이야.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루트 3.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3차 함수 같은 경우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특징도 있어. 얘를 이렇게 반드시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반드시 그렸을 때 변곡점과 여기 있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도 이 점과 변곡점과 이 점은 이 길이가 같아. 요것도 나중에 써먹을 때가 꽤나 있어. 면적 같은 거 구할 때 요거 되게 이 면적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수능 완성에서 가끔씩 등장을 해. 이런 방식도 우리가 다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이쁘게 쳐버리지. 자, 얘 길이, 얘 길이, 얘 길이도 같다라는 거다. 다 기억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가끔씩 요 문제는 어떤 식이 많이 등장하냐면은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하고의 이제 극대값을 구하라는 거. 여기서 극대값 구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값하고 이 값만 알면 얘가 1대 2가 되는 그 점을 정하기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3차 함수. 일단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형태를 정확하게 너희들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다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문제 풀 때 시간을 굉장히 크게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이것은 어느 교재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 자기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걸 되게 안 풀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제 뭐 우리 메가스터디나 이런 뭐 현우진이라든가 뭐 한성원 선생님 이제 강의 자료도 쫙 있지만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 하는 얘기하고 인터넷 강의에서 하는 얘기하고 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현장 강의 가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거든.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방법 알고 나서 그 위에다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차 함수. 4차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어. 마지막 어차피 4차 함수에 일반적인 4차 함수 이런 건 안 나와. 이런 건 너희들한테 나올 수가 없어. 여기서 유일하게 너희들한테 4차 함수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함수. 이렇게 3중근이 나오는 이런 함수. 얘 같은 경우는 얘랑 극점이랑 얘가 3대 1의 관계에 있어. 요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여기는 뭐 딴 거 볼 거 없고 여기에 3대 1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마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 자, 이게 4차 함수까지. 자, 내가 이것저것 오늘 마지막 해가지고 그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거는 별로 너희들이 사실 이 중에 하나 정도 써먹으면 굉장히 그냥 다행인 그런 거야. 그래도 뭐 모르고 가는 것보다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정도는 너희들이 문제 풀 때도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뭐 수학 1, 수학 2를 시험을 봐야 되는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이 미분 적분 문제가 제일 많아. 수학 2가 실제로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을 거야. 그러면은 그 많은 기출 문제들 중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는 되게 많을 거야. 특히나 4차 함수 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거의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형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한다고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테니까 문제를 풀 때 지금 오늘 적어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씩 써먹어 봤으면 좋겠어. 이게 대신 그게 유니버셜한 방법은 절대 아니야. 문제에서 이것을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 한 번씩 써먹어 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것으로만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죽어도 안 돼. 이거는 이런 팁 같은 것들은 절대로 유니버셜한 방법이 아니야. 절대로 이것을 맹신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